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이번 리딩은 재회 타로를 준비했는데요. 상대방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떠났거나 마치 아무 일도 없단 것처럼 정리했지만 떠난 이후에도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그 속마음과 재회 가능성을 중심으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후에도 여운이 강하게 남아있고 왜 그렇게까지 감정을 숨기고 떠났을까 싶은 분들, 재회 가능성과 그 후 흐름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리딩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으시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힐링을 한 마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 푹 빠져서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진짜 답답한 게 꼭 결정적인 장면에서 회차가 끝나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의가는익 효과라는 걸 알게 됐대요. 뭔가 열중했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긴장 상태가 계속돼서 마음속에 맴도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늘 애매하게 끝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루지 못한 지난 사랑도, 시도조차 못했던 내 꿈도, 중간에 포기했던 그 일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데요. 끝맺음을 못해서 아쉬움이 남은 일이 나한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본 오늘이었습니다. 여기 항상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별별 타로입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에 3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1번 별별님들의 마음인데요. 오랜 시간 마음을 눌러왔던 무게가 느껴져요. 마음을 꾹꾹 눌러 놓으신 것 같아요. 이별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아직 어색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잘 지냈던 게 아닌가? 왜 마지막은 이렇게 갑작스럽고 허무했을까? 이별의 이유조차 불분명하게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은 상처와 혼란 속에서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계속해서 추측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충분히 진심을 다했고 부족했던 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표현과 책임감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차갑게 이별 통보한 이유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두 번째 카드의 전차 카드와 세 번째 카드의 Five of Swords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마도 조용하고 감정도 없이 이별을 통보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론 담담했지만 사실은 이별을 준비하는 내내 갈등과 회피가 반복되었던 모습이 보여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감정에 휘둘리는 자신이 싫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면 더 아프게 할까봐 혹은 자기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아무 말 없이 멀어지는 식의 이별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무책임한 행동이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한 내면의 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은 어떨까요? 라는 것에 좀 리딩을 좀 드리면, 이 사람은 사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건 맞아요. 맞지만 지속적으로 감정을 나누고 책임지는 데에 서툰 사람입니다. 사실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인데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나서 그리고 결혼까지 아니면 미래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일 때 뭔가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뭔가 회피하는 사람으로 좀 보여져요. 초반엔 매력적이고 적극적이지만 가까워질수록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상대의 감정이 커질수록 자신이 통제당한다고 느끼는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무게감 있는 관계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연애는 늘 감정은 많지만 표현이 적고 사랑은 원하지만 관계에서 뒤로 빠지는 모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살펴볼까요? 자, 세븐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떠나간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속마음은 아직 우리 일반 베벨린들에게 강하게 보고 싶어하고 아직은 좋아한다는 마음이 아주 큰 카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속마음에는 여전히 그리움과 후회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꺼내놓는 순간 상대방이 자신이 너무 무너질까봐 혹은 1번 벨벨님들이 이미 자신을 잊었을까봐 두려움과 자존심 사이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지는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상대방은요, 이 달 카드하고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카드예요. 특히 감정적으로 고요하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때, 꿈에서 여러분이 나왔을 때, 공통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외로움이 밤에 깊게 스며들었을 때, 그 감정을 혼자 처리하지 못하고 혹시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며 문득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다만 그 연락은 감정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순간의 감정, 후회, 혹은 기대 섞인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이 꽃길 카드로 봤을 때 사실은 상대방은 놀람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아, 그래도 날 미워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너무 깊은 대화로 빠지기 전까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과거의 이별 사유, 감정적인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즉 상대방은 다시 대화하고 싶긴 하지만 그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아직 없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카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은 사실은 오늘 뽑으신 카드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재회 가능성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특히 감정이 굉장히 많이 식어서 아니면은 둘이 너무 안 좋게 끝나셔서 뭐 정말 원수지간으로 끝나신 것만 아니시라면, 그런 이별만 아니라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한 이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진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재회를 원한다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준비가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은 이 꽃길 카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회 이후 관계 흐름은 초반엔 애틋함과 조심스러움이 공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과거를 미안해하는 마음이 커지면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해보자라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다시 감정 표현의 부족, 관계 회피, 책임 회피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회를 원하신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변화했는가를 냉정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재회를 위한 핵심 조언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기준을 세운 채 대화하세요. 상대방이 돌아오더라도 모든 걸 덮고 용서하기보다는 반드시 과거의 감정적인 상처,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만나기 위한 전제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으니까 여야 해요. 자, 그럼 상대방부터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 시기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시간 타로를 좀 뽑아보면, 자, 시간 타로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상대방은 9일째 되는 날 아니면 9주째 되는 주에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더 덧붙이자면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안정된 일상에서 문득 찾아오는 감정의 공백, 외로움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기념일, 생일, 계절의 변화, 그리고 SNS에서 여러분의 흔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림이 폭발하면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연락은 재회의 진심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고 감정적인 흐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라클 타로를 통해 잠깐 우리 예언을 좀 들어보자면, 자, 세상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라. 지금까지 뭔가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우울해서 뭔가 여러분들 좀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좀 활동을 못 하시고 계셨던 분들,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라는 뜻의 카드고요. 자, 오늘 리딩을 좀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은 어쨌든 결론은 떠난 사람의 속마음에도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다라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재회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느냐보단 더 중요한 건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여러분이 외롭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관계가 내 삶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상처가 아닌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걸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별별타로는 여러분의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셔서 좀 더 주파수를 맞추셔서 좀 더 정확한 재해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통해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 비밀 보장이니까 마음껏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현재 우리 별별님들의 마음을 좀 보자면 첫 번째 카드에 5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이별을 너무 쉽게 통보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이별을 통보받으니까 멘탈이 나가고 인정을 못하겠고 화가 나고 상대방의 무례한 그런 뭔가 비매너적인 그런 발언에 굉장히 좀 회의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뭔가 연락 없는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 베벨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엔 아직도 정리되지는 않는 감정과 스스로를 탓하는 죄책감이 너무 가득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스스로를 탓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랬겠지. 아니면 내가 더 잘했으면 안 떠났을까? 지금쯤 나를 조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계속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관계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걸 감내하고 지켜왔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절대 용서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이 사람한테는 너무 쉽게 용서를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 사람에게는 유독 관대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슬픈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나만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것 같다라는 허망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차갑게 이별을 통보한, 그러니까 나를 차갑게 돌아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떠나간 걸까요?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상대방은 감정적인 여운이 남은 상태에서 이별을 말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두기를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모습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감정적인 깊이보다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이유 하나로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뭔가 연인 사이에 감정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좀 논리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좀 위로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을 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서 내가 이 관계를 더 끌고 가긴 힘들겠다라고 혼자, 그러니까 상의도 없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을 좀 우리가 파악해 보면서 좀 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리고 결론까지 한번 이어가 보면, 자, 이 사람은 원래 연애를 깊게 끌고 가는데 자신이 없었던 타입입니다. 초반에는 매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뭔가 이성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익숙해지고 상대방의 감정이 커질수록, 즉 우리 이번 벨벨님들의 감정이 커질수록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무게에 불편함을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죠. 갈등이나 감정 표현이 생기면 대화보다 회피와 침묵, 거리두기를 택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연애를 계속 겪다 보면 결국 감정을 쏟는 사람만 외롭고 지쳐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은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미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미련이 다시 관계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이에요. 즉, 그 미련이나 후폭풍이 재회로까지 바로 지금 현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미련이 다시 관계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차갑게 돌아섰고요.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속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그 불안정함을 해결하려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더 이상 깊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지 그 가능성을 보자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락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위로의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다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연락하면 또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으로 한 번의 연락은 시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뭔가 진중하게 재회를 요청하는 연락이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외로움과 불안한 감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연락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면 초기의 반응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감정이 깊어지거나 다시 관계를 이어가자는 그런 뭔가 뉘앙스가 생기고 분위기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여전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톤으로 대화하겠지만 점차 감정이 깊어지면 다시 방어적이거나 차갑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이게 제너럴 타로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카드상으로는 두 분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 반복된 문제는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회피하고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관계를 재정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시 같은 상처를 받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만약 재회를 원하신다면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고치거나 기다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 재회 후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면 초반에는 다시 애틋함과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서로의 감정에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 감정과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의존을 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가 지속될수록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 내가 다시 상처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다시 만나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카드를 봤을 때는 다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다시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나를 정말 평생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다려줘도 결국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을 찾을 준비가 되었을 때 더 나은 관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상대방부터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오는지 시기를 좀 보면 상대방이 연락을 할 시기는 지금 카드를 보다도 지금 요 시점이 지나면 사실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일째 되는 날 아니면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1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텐데
감정적으로 조금씩 외로워지거나 다시 흔들릴 때 자기 감정을 정리하려는 시도로 연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때 타이밍 아니면은 다시는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이 단순히 외로움, 과거의 그리움이 섞인 연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연락을 받고 또다시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리딩을 통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이미 감정적으로 멀어진 상태였고, 돌아오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상대방은 다시 감정적으로 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카드들이 많이 떠 있었고요. 다시 나를 돌아오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기준 그리고 확실한 그 사람의 뭔가 반성문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다시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선택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랑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떠난 사랑을 붙잡기보다는 여러분이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별별타로는 여러분의 행복과 사랑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좀 더 특수한 내 상황에 맞게 카드를 개인적으로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통해서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 비밀 보장되니까 안심하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댓글에 꼭 하트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합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부터 나이트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속마음이신데요. 아마도 이별 후에도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떠났지만 그 사람과의 정이 지워지지 않는 분들이 우리 3번 별별님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만큼 나를 이해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는 분들을 위한 리딩이고요. 이 리딩은 단순히 미련이나 감정의 여운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깊게 사랑했던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묵직한 그리움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재해 가능성과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은 지금도 그 사람을 단순히 좋았다가 아닌 정이 남아있다라고 느끼는 상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마음속 한편에는 늘 그런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해도 그때 그 감정만큼은 쉽게 생기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그만큼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깊었던 인연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마지막에만 차가웠던 걸까요? 자, 이별을 말할 당시의 차가움은 사실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서가 아니라 정리하려고 애썼던 방어적인 태도였던 걸로 보여져.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카드가 나인 오브 컵스 카드인데 이것은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가 가득한 사람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실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서가 아니라 정리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이유나 감정의 부담감 때문에 본인이 먼저 이별을 정리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 당시 오히려 감정을 차단하려 하지 않고 미련이나 흔들림을 드러내지 않으려 더 차갑게 단호하게 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카드는요, 결국 상대방은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연애하기도 힘든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힘든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편하게 뭔가 좀 이용할 수 있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좀 유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자기가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연애 성향 같은 거를 좀 맞춰보면 더 좋거든요. 자, 페이지 오브 스워즈 카드나 아니면은 나이트 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연애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냉철한 스타일이지만 속으로는 정이 많고요. 한번 연결된 사람은 뭔가 쉽게 지우지 못하는 성향이 큰 사람입니다. 다만 감정 표현에 서툴고 연애 안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 자신이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거리감을 두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뭔가 굉장히 쿨한 사람처럼 보여도 관계 안에서 정과 미련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이고요. 생각보다 정이 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3번 벨벨님들이 보고 싶어하고 아직까지는 3번 벨벨님들에 대한 정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3번 벨벨님들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많이 남아있고요. 그 미련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때 이별했을 때 나도 정말 잘못했어. 내가 사실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때 나도 너무 서툴렀어 라고 자책도 많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특히 요즘 들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일상,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문득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3번 벨벨님들이 지금 좀 어떻게 지낼까? 내가 연락하면 날 반가워할까? 조심스레 궁금해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다가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뽑으신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에게부터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는 두 사람의 추억이나 많은 장소나 음악, SNS나 지인을 통해서 우리 3번 벨벨님들의 소식을 접했을 때 조용히 다가오려는 마음이 커지는 흐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된 타이밍에 지금이라면 말 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까?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은 기뻐하면서도 약간의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나한테 다시 마음이 있는 걸까? 혹시 잠깐 반가워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초반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로 반응하지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차분하게 다가간다면 점차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계는 감정보다도 안정감과 익숙함이 큰 무기이기 때문에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질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3번 벨벨님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는 저는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리딩의 흐름은 재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이 쌓은 연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연결을 쉽게 잊지 못하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재회를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다시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지켜내는 연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을 카드를 통해 좀 보면 재회 이후의 흐름은 초반에는 굉장히 서로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살피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간은 어색함보다는 다시 서로가 마음을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불안과 설렘이 섞인 분위기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가 돌아오고 감정도 차분히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전의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함께 회복해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번엔 진짜 건강한 연애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 카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건 기대보다 현실적인 소통이겠죠.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지만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예전처럼 내가 더 많이 참아야겠다, 내가 더 용서해줘야겠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라는 태도는 버려야 돼요. 이 사람도 이제는 나를 다시 받아주었구나 라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이 관계를 함께 지키자는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게 재회를 진짜 오래가게 만드는 열쇠이기도 하죠. 자,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오는지 시기를 좀 보자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아니면 4주째 되는 주에 상대방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거나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보단 일상 속의 공허함, 안정된 일상에서 오는 작은 공백이 상대방을 다시 여러분에게 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연락이 오면 당장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를 잘 살펴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 시기겠죠. 자,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들, 행운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라는 카드예요. 지금 뭔가 계속 운이 안 따라주고 행운이 잘 안 되고 지금 뭔가 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걱정을 달고 사시는 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행운은 여러분 편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타로를 통해 대신 제가 전달드리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무턱대고 떠난 게 내가 너무 무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일지도 알아. 그런데 다시 너랑 사랑하고 싶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일에 손에 안 잡혀 다시 너한테 가고 싶고, 내가 고집이 세고 자꾸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너가 많이 상처받았던 것도 알고, 아직까지는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서 다시 연락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아직까지는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큰 것 같고, 다시 너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욕구가 많고, 다시 로맨틱한 사랑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있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어. 사실 너만 보였거든. 아무 생각 없이 너만 향해서 우리 미래만 보고 싶었고, 그게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그랬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조금 경솔하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정말 매너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게 너를 실망시켰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그때 나의 마음은 사실은 너와 더 오래 가고 싶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 정말 비겁하게 널 떠나보냈지만 난 사실은 너한테 너무 가고 싶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화합하면서 좋은 시간 보낼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해. 하지만 다시 너랑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해. 지금 너를 다시 너무너무 보고 싶어. 다시 너를 보고 싶어서 맨날 너의 SNS나 카톡 푸사나 이런 것도 훔쳐보기도 하고, 너의 동태를 살피고 너가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가 더 보고 싶은 것 같아. 매 시간 네가 궁금하고 자꾸 너를 찾아보게 돼. 어떻게 보면은 너에게 가고 싶은 이유는 너가 없으니까 나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멘탈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하려면 너가 꼭 필요한 것 같아. 너가 계속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고 정말 비겁한 행동들인 거 알지만, 그리고 네가 나한테 노력할 만큼 했다는 것도 알지만, 아직까지는 너에 대한 욕심이 큰 건 사실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리자면, 오늘 리딩은 전체적으로 단순히 미련이나 후회가 아닌
정과 인연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재회의 흐름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이미 많은 걸 함께 했고 그만큼 관계를 끊는 것도 있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왔을 때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베베타로는 언제나 여러분이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나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아니면 좀 더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내 상황을 얘기해서 나에게 맞는 카드를 뽑아봄으로써 좀 더 정확한 재해 가능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 비밀 보장이 되니까 안심하고 연락을 많이 주시고요. 많이들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베벨님들 첫 번째 카드는 Four of Coins 카드인데요. 이것은 우리 4번 베벨님들의 현재 속마음을 나타내는 카드이거든요. 4번 베벨님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지금 상대방이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다림보다 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싶은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조건 돌아와라, 무조건 나랑 다시 사귀어라, 무조건 재회를 해라 라기보다는 마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끼셔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좀 회복으로 가고 싶어서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속마음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자꾸만 되풀이되는 후회와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쯤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한 번쯤은 날 그리워하지 않을까?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다시 흔들릴까 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다시 돌아와도 내가 또 다치게 될 거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완전히 보낸 건 아직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 이 두 마음을 공존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4번 배별님들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차갑게 이별을 통보한 이유부터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이별을 통보할 당시에 이미 마음이 정리된 상태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보다 훨씬 앞서 감정을 접기 시작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관계 안에서 본인이 느끼는 피로감에만 집중했을 가능성도 커요. 지금은 이게 맞는 선택이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힘듦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이별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었듯 사실 그 사람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간 것이지만 그 이별 방식은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무책임했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원래 연애 성향을 좀 보면 이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연애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보다는 회피, 감정적으로 무거워지면 상대방을 차단,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별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덜 상처받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 결과 상처는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남았고 상대방은 떠나면서도 나는 나대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지금 현재 속마음을 좀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마주할 용기도 돌아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가끔은 문득 떠오를 수 있어요. 추억이 생각나거나 꿈에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감정의 여운이지 책임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내가 잘한 걸까 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를 떠올리기보단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지를 좀 보면은 연락이 오긴 오지만 좀 확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사실 연락의 유무를 떠나서 그 의도가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외롭고 허전할 때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서 연락하고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연락을 받고 혹시 재회 신호일까 하고 다시 마음을 기대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깊은 감정으로 돌아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다면 상대방 겉으로는 반갑고 담담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화가 조금이라도 과거의 감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면 다시 차단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여러분만 더 아프고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씁쓸함만 남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4번 베벨님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리딩에서의 재회 가능성은 사실 매우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낮은 편도 아닌데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이 또다시 상처받고 혼자 감정을 짊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단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예요. 이번엔 그 질문의 답을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재회 후의 관계 흐름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혹시라도 재회가 된다면 초반에는 감정적으로 반가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금세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더 많이 헌신하게 되며 결국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또다시 여러분 몫이 될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재회가 해답이 아닌 또 다른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언은 지금은 놓아야 할 때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고요. 너무 애썼고 너무 아팠습니다. 더 이상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사랑이 여러분을 성장시켰다면 그걸로도 이미 의미 있는 관계였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시기를 좀 봐보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주째 되는 주 아니면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9개월째 되는 달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상대방이 외롭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시점에 단순한 안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은 여러분을 위한 연락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감정적 반사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 연락에 다시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온 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 오라클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에 아주 다 왔습니다. 이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카드예요. 그동안 뭔가 그 목표를 이루기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 내가 뭔가 많이 못하셨던 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그 목표를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다다랐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다라는 카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던 말을 제가 타로를 통해 대신 전달해 보면 나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 우리가 왜 이렇게 헤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둘은 많이 지쳤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내가 비겁하게 행동했다는 거 알아. 뭔가 나의 잘못인데 마치 너의 잘못인 것처럼 가스라이팅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괴롭고 너의 소식이 이제는 못 듣게 되지만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뭔가 다시 말씀하면 너도 물론 고통받고 불안하고 힘들겠지만 우리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우리가 정말 보통 인연은 아니었잖아. 너를 처음 만났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각나. 굉장히 둘 다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둘 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 사랑이 피어났던 것 같아. 나는 지금 너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정화를 하려고 생각도 하고 명상도 해보고 있어. 행복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우리가 다시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처럼 너한테 못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많이 보고 싶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지만 너와의 시간들, 너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좀 더 퇴색되고 좀 더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까봐 내가 더 연락을 못하게 되는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 너가 정말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아있었지만 너가 정말 극복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너 생각만 하면서 너를 돌보면서 너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타로를 좀 마무리 짓자면 오늘 리딩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또다시 고통이 된다면 그 재회는 희망이 아니라 반복된 상처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진짜로 나를 다시 안아주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벨벳타로는 언제나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리딩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 주세요. 기다리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감정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중심으로 이별을 수용하고 여러분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좀 더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카드를 뽑아서 제외 가능성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있고요. 1대1 개인 타로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100% 비밀 보장이 되므로 안전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